안녕하십니까. 내신비스 정현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수1의 등차 수열의 합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 건데요. 뭐, 저런 생각이 들 거예요. 이제 수열의 합이라든가 수학적 귀납법 쪽까지 진행을 하고 나니까, 사실은 이제 뒤쪽 부분이 어렵다라는 느낌을 받다가, 이제 후반부로 갈수록 앞에 등차 수열, 등비 수열의 어려운 문제를 풀다 보니까 앞쪽도 만만치 않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초항 A와 그다음 공차 D만을 가지고 풀기에는 좀 어려운 문제들이 꽤나 있습니다. 그 문제들의 해법 그리고 그 문제를 낸 선생님들의 바라보는 시각에 대해서 지금부터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고난도 문제를 풀기 위한 아이디어들을 이제 제시를 해드릴 테니까 자꾸 적용하는 연습들 필요합니다. 많이 써 보셔야 시험 때도 적용할 수 있을 테니까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요거 한번 정리해 볼게요. AN 일반항 등차 수열 일반항 알죠? 당연히 알겠지. A 플러스 n-1d. 자, 여기에 머물러 있는 사람도 조금 위험하다라는 생각 좀 듭니다. 조금 해석해 주셔야 될 것 같아. 조금 이따가 선생님이 소개시켜 드릴게요. SN도 마찬가지죠. 등차 수열의 합입니다. 뭐분의? 그렇지? 2분의 n 곱하기 잘하고 있어. 2a 플러스 n-1d. 그나마 수열 쪽에서 좀 복잡한 식이 되죠. 자, 이 두 개의 식을 한번 분석 한번 해볼까요? 자,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바로 요 n이라는 거죠. 요 n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n에다가 1 집어넣고 2 집어넣고 이렇게 이제 변수처럼 취급을 하게 될 텐데 요거 n을 x처럼 보게 되면 우리는요. 요 그 수열 자체를 그 함수처럼 해석할 수가 있죠. 그죠? 정의역을 자연수에 제한을 준 그런 함수처럼 해석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a는 이렇게 쓸 수도 있다는 얘기죠. 괜찮겠죠? 마치 어떤 쪽으로 연상을 시켜주시면 조금 이해가 빠를까? gx는 mx 뭐 이런 거지, 그지? dx mx 플러스 n이라고 써볼까? mx 플러스 n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이놈을 갖다 뭐라 부를 거냐면 1차 함수라고 부르겠지, 그지? 직선하고 같은 모양이 되고요. 그냥 그 성질을 그대로 등차 수열이 적용을 받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SN은 그러면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자, SN을요, n에 관한 몇 차식이야? 그렇지? 2차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상수항이 존재하지 않는 그러한 2차 함수꼴로 여러분들이 해석이 가능합니다. 자, 정리하게 되면요. 2분의 전개한 모양을 여러분 차근차근 전개 한번 해보셔야 돼. n제곱 플러스 뭐 2a 마이너스 dn 이렇게 정리가 될까요? 괜찮겠습니까? n에 관한 식이죠. n에 관한 식이 될 것이고 몇 차식이야? 2차식이고 상수항이 있어 없어? 없어. 여기까지 많이 점검을 하셨을 겁니다. 그죠? 이런 관계식이 주어졌을 때 일반항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아마 공부를 하신 적이 있을 거예요. 자, 어찌됐든 간에 얘를 갖다가 함수와 비교 한번 해볼 것 같으면요. 이렇게 돼 있겠죠. 그죠? px제곱 플러스 qx 이런 꼴로 여러분들이 분석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여기서 한 가지 팁을 먼저 알려드리고 본격적으로 문제를 갖다 풀어볼 건데요. 자,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얻게 되는 그 효과가 어떤 것들인지 한번 살펴볼게요. 이 앞쪽을 갖다 보시게 되면요. n제곱 앞에 붙어있는 숫자 보입니까? 우리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해야 될 숫자 중에 하나죠. 위쪽 분자에 있는 게 뭐가 되는 거야? 뭐가 되는 거야? 이게 공차라고 불리우는 숫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SN을 갖다 봤을 때 여기에 있는 숫자, n제곱 앞에 있는 숫자에 얼마를 곱하면 공차가 되겠다. 그렇지. 2를 곱하면 공차가 되겠다. 이렇게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초항은 뭐야? 그죠? S1과 I1은 같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잖아. 그렇지? 그걸 이용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A를 연립방 정식으로 이용해서 A와 D를 구하는 방법보다는 훨씬 더 효율적으로 일반항을 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자, SN이 2n제곱 플러스 3n이라고 이렇게 한번 쳐보잔 말이야. 그럼 우리 어떻게 했어? Sn-1 해가지고 2n-1의 제곱 플러스 3n- 이렇게 한다면 어떻게 했어? 그렇지. 빼줬었지. 근데 우리가 지금 이 방법을 적용시킨다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전개를 할 거냐면 잘 보세요. 요 앞쪽에 요 숫자가 어떤 숫자의 의미라고? 그렇지. 2분의 d라는 숫자의 의미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얼마를 곱하면 여기다가 2를 곱하면 공차가 된다는 얘기죠. 공차가 얼마가 된다? 4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S1이 뭐가 되는 겁니까? 1 집어넣었으니까 5가 되겠죠. 자, 요 사실을 이용해서 일반항 한번 구해볼까요? AN은 뭐가 되겠어? 4N 플러스 그죠? 1 집어넣었을 때 5가 돼야 될 거니까 뭐야? 이렇게 일반항을 구할 수 있다는 얘기죠. 훨씬 더 간단하게 나오겠지. 그죠? 응용되는 분야가 굉장히 큰 그런 식의 분석의 방법입니다. 이해되겠죠? 자, 요 상태에서 조금 더 가볼까요? 조금 더 가봅시다. 만약에 선생님이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요 식을 한번 살펴볼게. 이 함수를 한번 그린다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 fx가
px제곱 플러스 qx 이런 꼴이 주어졌을 때 우리는요 함수 그래프를 어떻게 그릴 수가 있을까? 그렇지. 사실은 우리가 여러분들 수투를 갖다 공부한 사람들 일부 있을 텐데 그런 적분하고의 관계도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1차식이죠. 일반항의 1차식이고 그것의 합에 대한 얘기는 적분과 관련이 있지. 그지? 차수가 올라가는 거야. 그래서 1차식에 관한 그 놈의 합에 관한 식을 보게 되면 그게 2차식으로 나오는 자연스러운 현상들 나중에 적분을 공부하시면서 확인하시게 될 겁니다. 어찌됐든 얘를 함수로 보게 되면요.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확실한 거는 얘가 이 그래프는 어디를 지난다는 거냐면 0,0을 반드시 지난다는 거죠. 그래요. 그러면 모양새가 어떻게 될 것이냐면 한 네 가지 정도가 가능하겠네요. 첫 번째, 우리가 가장 많이 보는 꼴일 텐데 여기를 지나면서 위로 볼록인 꼴. 물론 위로 볼록이라고 했을 때 P가 0보다 작았을 때 이렇게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 다음에 또 어떤 꼴도 있겠어? 위로 볼록일 때 이런 꼴도 있겠지. 그 다음에 또 어떤 꼴도 있겠어? 자, 아래로 볼록. P가 양수가 됐을 때 아래로 볼록 되겠죠? 이런 모양이 있을 겁니다. 여기 0,0이라고 했을 때 또 어떤 모양도 있겠어? 이런 모양도 있겠지. 그러면 아까 수열은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했었지만 정의역이 뭐라고? 자연수, 그죠? 1, 2, 3, 4 이렇게 넣잖아요, 그죠? 그래서 발생되는 모양을 갖다 보게 되면 1 넣었을 때부터 이런 모양.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풀게 되는 게 SN의 최대값을 구해달라는 문제를 많이 보게 되잖아요, 그죠? 물론 SN의 최대값을 물어보는 문제들의 포인트는 뭐냐면 AN, 그죠? AN, 일반항이 음수가 되기 바로 직전까지 합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것의 특징은 뭐가 될까요? 공차가 뭐야? 양수겠어, 음수겠어? 일반항에. 그지? 더해지는 값들이 점점점 뭐냐면 작아지다가 일반항이 작아지는 거지. 그지? 그러면은 공차가 당연히 음수가 될 것이고 공차가 음수라는 것은 바로 이 부분이 음수가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어찌됐든 정점을 찍고 이제 내려간다라는 얘기지. 이해되겠죠? 그 상태를 갖다 볼 수 있겠고요. 여기는 뭐가 되겠어요? 1 집어넣었을 때 이게 이제 A1 즉 S1이 되겠죠. 그리고 해서 계속 음수. 그러니까 초항도 음수고 공차도 음수인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건 어떻게 되겠어요? 공차가 양수인 상태를 얘기하겠죠? 그죠? 1항 초항을 갖다 집어넣었을 때 S1은 지금 음수지만 공차가 양수니까 점점 더해갈수록 어떻게 되겠어? 그지? 나중에는 음수가 유지되다가 이제 양수로 바뀔 때가 있겠지. 그지? 그 상태를 의미하는 거란 말이에요. 1 집어넣었을 때 S1 되겠고 이것은 뭐야? 초항도 양수, 공차도 양수니까 계속 양수가 나오는 꼴이 되겠지. 그지? 이런 꼴로 해석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왜 이제 벗어난 함수 얘기를 여기서 하세요, 선생님?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요.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왜 그렇게 얘기를 했는지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예전에 풀었던 방식하고 조금은 다른 관점을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등차 수열의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했을 때 조건을 많이 봤던 상황이죠. A1이 양수가 될 것이고 S18하고 S28이 같다라고 했어요. 그렇게 했을 때 옳은 것을 골라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죠? 그죠? 자,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문제를 어떻게 풀까? 그렇죠? SN이라는 식이 있잖아. SN이라는 식에다가 S14하고 S28을 갖다 집어넣는 거야. 자, A1 양수가 될 것이고 S14는 뭐야? 2분의 14 곱하기 2A 플러스 몇 D? 13D가 2분의 또 뭐가 되겠어? 28이니까 28 곱하기 2A 플러스 몇 D? 27D하고 같겠다. 뭐 이렇게 이제 풀 거 아니겠어? 그지? 그러면은 A값하고 D값의 관계가 나옵니다. 뭐 정리하시게 되면요. A 값이 뭐가 A하고 D 값의 관계가 나오는데 선생님 어디 적어놨는데 뭐 안 보이네 잘. A 값이 마이너스 2분의 5다, 5D다 뭐 이런 식의 관계가 나오게 되겠고 관계가 나오겠지. 숫자는 따로 안 나오겠고 요걸 갖다 이용해서 기억니은 디귿 문제를 다 풀게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이 관점을 조금 달리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볼게요. 조건은 그대로 다시 한번 적어줬어요. 초항은 양수가 될 것이고 S14하고 28이 똑같다. 그 다음에 요 문제를 갖다 풀어달라 이런 얘기죠. 요거까지는 뭐 아주 쉽습니다. 얘 같은 경우는 뭐가 되겠어요? S28에서 S14를 빼게 되면 15항부터 28항까지의 합을 구해달라는 문제가 되겠죠. 그죠? 그것은 당연히 뭐가 되겠어? 같다라고 했기 때문에 0이 될 것이고 되겠죠. 따라서 뭐가 되겠다. 요걸 이용하게 되면 0이 된다는 얘기지. 왜? 아까 여기 같다라는 조건이 주어졌으니까 0이 될 것이다. 자연스럽게 갈 수가 있어. 두 번째, 니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겠어? A19하고 A24. 그지? 요걸 갖다 또 구해달라고 했는데 얘를 갖다 집어넣어서 이제 확인하는 문제라고 보시면 돼. 거기에다가 그죠? n이 22일 때 이게 최대값 같냐라고 물어봤을 때 또 일반항 있죠? 2분의 n 곱하기 요걸 갖다 또 요놈을 집어넣어서 완전 제곱식꼴을 만들어서 정리를 한단 말입니다. 수식이 만만치가 않아요.
그러면 이걸 함수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 어떻게 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갑니다. 일단 머릿속에 등차 수열의 합은 몇 차 함수로 보는 게 좋다? 그렇지. 2차 함수로 보는 게 좋다라고 했잖아. 그지? 그 다음에 뭐가 되겠어? 1차 항이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1 집어넣었을 때 양수값이 되는 2차 함수 곡수는 한번 생각해 볼까? 첫 번째 이렇게 할 수가 있겠지. 만약에 공차가 양수라면 그지? 원점 지난다고 아까 얘기했어. 그지? 이런 모양이 될 거란 말이야. 이해됩니까? 1 집어넣었을 때 양수가 되는 이런 모양이 되겠죠. 그죠? 양수가 될 것이니까. 근데 이 모양은 아닌 거 안단 말이야. 왜? 요 조건이 지금 나오지가 않겠지. 그지? 요 상을 만족시킬 수가 없어. 계속 증가하는 상태가 될 거 아니겠어? 그러면 우리한테 지금 얘기하고 있는 모양 뭐가 되겠다? 그렇지? 위로 블록 상태. 요런 모양으로 우리한테 제시가 되겠다는 얘기죠. 1 집어넣었을 때 있죠? 1 집어넣었을 때 A1, S1, 그지? A1이 양수가 될 것이고, 그죠? 그 다음에 14를 집어넣었을 때와 다시 14를 집어넣었을 때와 얼마 집어넣었을 때? 28을 집어넣었을 때 그때가 바로 S14가 될 것이고 S28이 될 것인데 그지? 그게 뭐가 된다? 지금 같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지? 요렇게 여러분들 해석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겠죠? 딱 같다라는 값이 나오게 되면 좌우 대칭성을 갖고 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언제가 최대가 되는지가 바로 나오게 되죠. 뭐가 되겠습니까? 그렇지. 14하고 28을 갖다 더한다. 미루나는 거 얼마가 되는 거야? 그지? 21 이렇게 되겠지. 그죠? 두 개 합하게 되면 42가 될 것이니까 이렇게 되겠지. 그지? 따라서 S21이 바로 뭐가 된다? 최대가 된다라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A19와 A24는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 이것도 좀 걱정이 되는데 한번 볼까요? 얘 같은 경우도 지금 정리를 한번 해보시게 되면 요 아이디어는 또 따로 가긴 해야 되는데 어쨌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지? 네, 이렇게 이제 적용을 시켜주시게 되면 2차 함수에 대한 아이디어로 접근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등차 수열의 합을 갖다 바라보는 관점도 다시 한번 생각해주는 그런 문항이 될 건데, 니은 같은 경우 보자. 자, 저기서 보시게 되면 이런 겁니다. 지금 등차 수열의 합을 여기까지 맞춰줬는데 조금 더 나가볼까요? 2분의, 자, 등차 수열의 합을 실질적으로 구하는 방식들은 뭐가 될 거냐면, 항수 곱하기 초항 더하기 끝항, 뭐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죠? 그죠? 여기가 지금 몇 개인지 한번 살펴보는 거야. 몇 개가 됩니까? 항수가 14개 이렇게 되겠죠? 이해되겠죠? 거기다가 처음항이 뭐야? A15 더하기 A28 요것이 뭐가 된다? 0이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거지. 그렇다면 여기서 누가 0일까라는 거 생각해 보는 거야. 그죠? A15 더하기 A28 그지? 요게 0이 된다라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겠죠. 그죠? A15 더하기 A28이 지금 뭐가 된다? 0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 그럼 등차 수열의 합의 성질 있잖아. 그지? 요거 두 개 더한 값하고 누구하고 또 똑같을 거냐면 등차 중항 떠올려주면 돼. A 뭐가 되겠어? 16하고 A 27을 더해도 그것도 똑같은 값이 되겠지. 아, 못 알아듣는다. 조금만 생각해봐. 조금만 생각해봐. 그지?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되겠어? 이런 식으로 계속 올라간단 말이야. A 17하고 이거 하나 올라가고 하나 떨어져. A 26이 더한 것도 또 0이 될 거란 말이에요. 자, 상상이 안 되는 사람은 얘를 A 15를 갖다 뭐라고 봐? A 플러스 14D 뭐 이런 식으로 가도 상관은 없어. 그죠? 등차 중앙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야. 그죠? 요렇게 이제 간단 말이야.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이제 판단하게 되는 그 정리는 뭐가 되겠어? 두 개 합해갖고 얼마가 되면 30, 40, 43이 되면 그지? 43이 되게 되면 43이 되게 되면 항상 0으로 유지할 수 있겠구나. 요런 아이디어까지 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저기서 나온 A19하고 누구 더하면 A 그지? 24 더한 것도 0이 되겠다. 이렇게 처리가 할 수 있는 거지. 그지?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괜찮겠죠? 그래서 이것도 니은도 맞출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디귿이 가장 좀 복잡한 계산이 될 텐데 이렇게 이제 또 함수로 해석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아, 선생님 이거는 조금 그냥 선생님 제가 푼 거하고 또 속도가 좀 별로 차이가 안 나서 별론데요, 선생님.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좋습니다. 다음 문제를 한번 볼까요? 자, 어디나 어떤 문제집이나 그지? 들어가 있는 문제입니다. 기출 문제죠. 등차 수열 문제 중에서도 이제 뭐 등차 수열에서 킬러 문제가 출제가 된 적은 없지만 그 수준에 거의 준하는 4점짜리 중에서도 난이도 꽤나 높은 문제였습니다. 등차 수열에서 이렇게 4점짜리 문항이 나와버리게 되면 굉장히 좀 당황스럽기도 합니다.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갖고 있는 어떤 문제집도 다 이 문제가 출제가 돼 있을 거예요. 같이 한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공차가 D1, D2인 두 등차 수열 AN, BN의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을 각각 SNTN이라고 하자. 그 식이 이런 모양이 됐다라고 했어. 그 중에서 항상 옳은 것을 모두 골라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자, 여러분들은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SN에서 SN 곱하기 TN에서 뭘 빼줘? SN-1, TN-1를 빼주게 되면 AN 곱하기 BN을 구할 수 있겠구나. 여기까지 이제 갈 수는 있을 겁니다. 식이 만만치 않아요. 그죠? 어쨌든 끌고 갈 수는 있어. 그 다음에 물어보는 것들 한번 볼까? 뭐 일반항 AN이 N이면은 BN은 무엇입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온단 말입니다. 이게 당연하겠죠. AN이 N이면 SN은 뭐야? 2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이 될 것이고. 되겠지, 그지? 그러면 TN은 뭐가 되겠어? 곱해서 요 모양이 될 것이니까 뭐가 되겠습니까? 2 곱하기인가요? 2 곱하기 N 곱하기 M 마이너스 이런 식이 되면 되나요? 그죠? 이런 식이 정리가 될 것이니까 그러니까 BN을 갖다가 구할 수 있다. 괜찮겠죠? 그렇게 이제 구할 수가 있다. 그러면 니은 요거 D1 곱하기 D2는 또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또 물어보고 있단 말입니다. 그럼 여기서 또 위에 것을 통해 가지고 4가 되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밀어서 찍어서 맞춘다. 다른 경우들은 어떻게 할 거야? 그치? 문제 의도가 그거일까? 그 다음 디귿 A1이 0이 아니게 되면은 AN은 N이다 라는 말이 또 나왔습니다. 도대체 이게 질문의 의도가 무엇일까? 그치?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죠. 자, 보세요. 자, 여기서 이제 질문의 의도는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선생님이 봤을 때는요. 자, 아까 선생님이 뭐라고 했었냐면 일반항의 모양을 갖다 봤을 때 항상 이렇게 된다라고 했어. 2분의 D N제곱 플러스 뭐라고 할까? PN 요런 꼴이 항상 된다라고 했었단 말이야. N에 관한 2차식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N의 제곱과 N 요렇게 이제 들어간다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나요? 그죠? 요렇게 이제 간다는 얘기죠. 조금 더 나가볼까? 요 문제에 맞춰서 좀 정리할 것 같으면 2분의 D 곱하기 N으로 묶어낸 N-P꼴 N 플러스 P꼴 요렇게 정리를 한번 해볼게. Q라고 할까? 그지? 이런 꼴이 된다라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등차 수열의 합 이렇게 생겨먹은 놈이 두 놈이 곱해져서 저런 모양이 된다라고 했을 때라는 조건입니다. 지금 상황 자체가. 그러면 한번 정리해 볼까요? 그러면 SN을 갖다가 지금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공차가 D1이라고 했단 말이야. S1의 공차가 요곳에 여기서 나오는 AN의 공차가 뭐가 된다고? D1이라고 했고 BN의 공차가 뭐가 된다라고 했냐면 D2라고 했단 말이야. 자, 그럼 모양이 뭐가 되겠어? SN은, 그죠? 2분의 D1 곱하기 N 곱하기 M-P 이렇게 쓸 수가 있겠고, 그죠? TN은 뭐가 되겠니, 그지? 2분의 D2 곱하기 N 곱하기 M-Q라고 할까?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지. 그러면 항상 SN 곱하기 TN은 어떤 모양이 되겠니, 그지? 4분의 D1, D2, 그 다음에 N제곱, M-P, M-Q 이렇게 된다. 이런 얘기야. 요 놈하고 요 놈하고 갖다 비교해보는 거야. 지금 여러분이 사진식하고 요 놈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는 거지. 그러면 모든 것이 밝혀진다는 얘기죠. 어떻게 되겠습니까? 최고차에 있는 요 숫자 4분의 D1 곱하기 D2가 항상 뭐가 돼야 된다? 4차항 앞에 보니까 1이라고 써있잖아. 따라서 뭐가 되겠어? 가장 이 질문에서 어려운 그죠? 요 물음에 대한 답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니은은 맞는 상태가 되겠고요. 자, 기억도 당연히 기억은 뭐 해결이 됐겠죠. 이것도 좀 쉽게 풀 수가 있단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그 AN을 갖다 보게 되면 공차가 얼마니? 그지? D1이 지금 얼마가 된다는 거냐면 D1이 1이 된다는 얘기잖아. D1이 1이 된다는 얘기지. 그지? 그러면 D2가 뭐가 된다는 얘기야? 4가 된다는 얘기야. 그럼 BN 한번 써볼까? 일반항을 4N 플러스 이렇게 되겠지. 그지? 이런 모양이 될 거란 말이에요. 물론 저게 AN 되게 되면 이런 모양으로 어딨어? 아까 일반항 AN을 갖다가 저렇게 잡게 되면 SN이 2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이 된다라고 했고, 그지? 그 다음에 TN을 갖다 또 잡을 수 있겠지, 그지? 거기서 초항을 갖다 정리해서 마무리 하시게 되면, 아니면 S1 곱하기 T1이 다시 S1 곱하기 T1이 얼마가 되겠어? 0 되는 거겠지, 그지? 이해됩니까? 자, 이런 상태가 되겠고, A1은 1이 되는 상태니까 얘가 0 되려면 어떻게 줘야 되겠어? 마이너스 4, 이런 식으로 처리할 수가 있단 말이야. 그죠? 조금 복잡한가요? 어쨌든 그렇게 기억 니은이 해결되는 거죠. 디귿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겠니? 디귿 같은 경우 잘 봐. A1이 1이 아니다라는 얘기는 A1이 1이 아니라는 얘기는 뭐가 된다는 얘기야? SN의 인수가 뭐가 되는 거야? 2분의 D1 곱하기 N 곱하기 N 플러스 1이라는 얘기야? N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야. 그지? A1이라는 것은 무엇하고 관련이 있다? S1하고 관련이 있는 거잖아. 그지? 일렀을 때 0이 되지 않으려면 보다 N 플러스 1 이렇게 처리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Tn은 뭐가 되겠니? 그렇지. Tn이라는 것은 당연히 2분의 D2 곱하기 뭐가 돼? N 곱하기 N-, 이렇게 처리가 된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자, 그런 상태에서 보게 되면 자, 이런 상황이 떨어졌다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렇게 됐을 때 자, 보세요. AN은 어떻게 되겠어? AN은
자, 어떻게 됩니까? D1n 플러스 뭐가 될 것인데, 그죠? 이것이 항상 1이라고 볼 수가 있을까? 그 질문을 하는 거죠. 만약에 A1이 1이 아니라고 하게 되면, 그죠? A1, 그 초항이 0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죠? 공차는 항상 1이 돼야 됩니까? 뭐 이런 질문이잖아, 지금. 초항은 1이 되고 공차도 1이 돼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잖아. 그렇지 않겠지. 항상 그러하지는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이야? 만약에 저렇게 한번 해볼까? 공차를 만약에 뭐 공차를 4로 잡아볼까? D1이 만약에 4였다라고 한번 쳐보자. 그러면 AN은 어떻게 되겠어? 뭐가 되겠다? 4n 플러스 이렇게 이제 처리를 할 수 있겠죠. 물론 여기 4 집어넣은 다음에 S1은 뭐가 되겠니? S1은 여기다 1 집어넣었으니까 2 곱하기 여기 4 집어넣고 2 곱하기 4 이렇게 되겠는데, 그지? 따라서 4인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지, 그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S1은 또 4가 될 것이니까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고, 만약 D1이 만약에 6이 된다면 6n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지? 여러 가지가 다 될 수 있단 말이야. 물론 그때 Bn의 공차는 바뀌게 되겠지. 곱해서 4가 돼야 될 것이니까 4로 유지를 해야 되는 것이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식을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뭐야? 2분의 D1 곱하기 n 곱하기 꼴로 이제 바꾸게 되면 훨씬 더 간단한 해석 작업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되겠죠? 자, 이런 해석을 가지고도 조금 난이도가 있는 문제 한 문제만 살펴보고 오늘 마무리할 거예요. 자, 마지막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절대값이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이 문제를 그냥 수식을 가지고 처음 본 사람들도 없을 거라, 그지? 이것도 기출문제. 자, 수식을 가지고 들어갔을 때는 많이 좀 어려웠었다라는 느낌을 받았을 겁니다. 물론 이 문제의 의도는 실제로 풀어달라, 실제로 계산해서 접근해달라는 의도가 다분한 문제입니다. 왜? 지금 여기서 공차가 정수라는 이 표현 있죠, 그죠? 이 표현 때문에 사실은 이거 직접 푸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문제를 갖다 봤을 때 검산 혹은 다시 한번 상황을 정리했을 때 2차 함수로서의 해석의 부분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문제라고도 해석할 수가 있어요. 자, 일단은 먼저 볼게요. 원래 풀이는 이렇게 들어갑니다. 원래 풀이는 이렇게 들어가요. 자, SN의 절대값이죠. 그러니까 TN 자체의 정체가 뭐냐면 SN의 절대값, 즉 여러분들 2차 함수의 절대값을 쳐놓은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초항은 양수가 되는 거 보이시죠, 그죠? 공차가 정수가 된다라고 했어. 어차피 0,0을 갖다 지날 것이고, 그래프의 상태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 거냐면 여기 지난다라고 했지, 그지? 이런 모양이 되는 거야. 절대 그래프 알고 있지, 그지? 그 상태를 갖다 지금 얘기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어. 그죠? 그 다음에 1 집어넣었을 때가 뭐가 되는 거야? 1 집어넣었을 때가 지금 50이 된다. 여기까지 지금 해석이 가능한 거지, 그지? 그렇게까지 보시면 돼. 자, 그 상태에서 이제 들어갈 것인데, 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문제에선 이렇게 들어가요. 가조건하고 나조건을 먼저 보시게 되면, 이걸 그대로 한번 적용을 시켜보는 거죠. T16이라는 것은 뭐가 되겠어? 2분의, 뭐냐면, 16 곱하기 2A가 뭐야? 100 되겠지, 그지? 플러스 n-1 15D. 여기에다 절대값인 거하고, 그 다음 절대값 2분의 17 곱하기 100 플러스 16D. 여기다가 지금 절대값 친거하고 이 상태를 갖다가 정리를 하는 거지. 나조건도 마찬가지 그런 비슷한 형태로 이야기를 진행을 시켜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조금 복잡한 식이긴 한데요. 공차 D에 대한 범위가 형성이 돼요. 공차 D에 대해서 뭐라고 될 거냐. 마이너스 8분의 계산 한번 해봐요. 25보다는 크겠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7분의 50보다는 작아요. 이런 범위가 나온단 말입니다. 그럼 이 범위 안에 들어가는 것이 뭐가 되겠어? 이제 마이너스 3이다라고 해서 이제 스토리를 끌고 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SN에 관련된 거 있지, 그지? 요것을 갖다가 집어넣어서 만들어주고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어주고 그러니까 최대값이 얼마가 되는지를 갖다 살펴보는 거죠. 물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요 식을 갖다 집어넣어서 계산합니다. 굉장히 수식이 복잡해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문제를 방금 선생님이 제시했던 이런 그래프 형태로 본다면 어떻게 처리할 수 있을까요? 함수로 한번 해볼까요? 자, 이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16까지 집어넣었을 때보다는 T17이 크고 그 다음에 T18보다 큽니다. 물론 가장 우리가 이제 이상적인 모양은 뭐가 될 거냐면 여기서 T16하고 T18이 똑같다라고 한다면 앞에서 풀었던 문제하고 비슷하게 16, 18 여기 지금 16이 되겠고 그러면 T16 되겠지, 그지? 여기가 T18이 되어서 가운데가 뭐가 되겠어, 그지? 그렇지. T17이 되어서
요게 지금 최대값이 되는 요 상태지. 최대값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거든. 이렇게. 그러면 이 문제는 또 어떻게 될 것이야? 자, n값이 늘어났는데 작아졌다라는 것은 감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지? 감소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의 최대값을 구해달라 이런 얘기죠. 지금 이 그래프 볼까요? 이 그래프 보시게 되면 어디서 감소냐라고 물어보게 되면 지금 내려가는 부분이요. 어차피 1부터 보게 될 거 아니겠어요? 그지? 감소하는 부분은 여기밖에 없어. 여기가 지금 내려가는 거잖아. 그지? 잘 봐. 이쪽도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야. 이쪽도 올라가고 있는 거니까 감소 부분 여기가 된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지? 그걸 갖다 얘기해 달라는 거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잘 보세요. 그러면 어디까지 내려간다라고 할 수 있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됐죠? 자, 보세요. 그럼 이렇게 한번 대충 짐작이 가능하단 말이야. 0하고 여기가 17이었잖아. 그럼 여기는 어떻게 되겠어? 만약 이런 모양이라면 여기 얼마? 그렇지. 34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란 말이야. 에헤이, 17. 됐지?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 그럼 생각해봐. 그럼 여기 바로 옆에 뭐가 있겠고? 이제 33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T33하고 T34를 갖다 봤을 때 누가 크다? 33이 크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그지? 따라서 이 답은 뭐가 되겠어? n값은 그죠? 정체는 뭐가 되겠다? 최대값은 33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고 여기 실제로 정답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사실은 주어진 조건에 정수라는 조건이라든가 이런 것들 사용하지 않은 풀이라고 보시면 돼. 그지? 이제 좀 빨리 풀었다는 얘기죠. 물론 여기서 맹점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가장 이상적일 때가 지금 이런 모양이 됐을 텐데 실제로 그렇다는 얘기는 없잖아요. 계산을 아까 d를 마이너스 3이라고 한 다음에 계산했을 때 그런 현상이 발생하지 않아요. 그지? 대칭이 아니란 말이야. 그러면 그건 어떡합니까? 라고 물어보시게 되면 사실은 크게 뭐 상관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축이 약간 밀리잖아. 그지? 축이 여기서 만약에 딱 17에 떨어지는 게 아니라 살짝 앞쪽으로 갈 수 있고 살짝 뒤쪽으로 갈 수 있으나 이를 벗어나지는 않는다는 얘기지. 그림을 잠깐만 보여줄까? 좀 궁금해하는 학생들은 요거까지만 설명하자. 잘 봐. 이렇게 올라갔다는 얘기야. 그런데 여기가 이제 축이 이렇게 딱 있단 말이지. 그지? 그런데 17이 요쪽에 있다라고 쳐봐. 17 여기 있고 16이 여기 있어.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뭐냐면 T16보다 T17이 어떻게 된다? 그지? 더 큰데 이렇게 되는 거지. 그지? 더 크고 그 다음에 T18은 어떻게 되겠어? T17보다 살짝 또 작다 이런 얘기죠. 그죠? 18 여기 T18 될 것이야. 물론 16하고 18 중에 누가 더 큰지는 알 수가 없지만 어쨌든 올라갔다 내려가는 상태라는 얘기죠. 이해되겠죠? 그러면 34는 어디 있을 거냐면 34는 바로 여기 있을 거라는 얘기예요. 아까는 딱 떨어졌었는데 옆으로 좀 오겠지, 그지? 축에서 17이 약간 왼쪽으로 간 거니까 34도 살짝 왼쪽으로 갔겠지, 그지? 그런 상태가 된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지? 그 다음에 35는 뭐가 되겠어? 여기서부터 여기 조금, 그러니까 한 칸 안 되게 지금 온 거 아니겠어, 그지? 요것도 그렇게 될 거지. 35는 여기 뒤쪽에 이렇게 간다는 얘기죠. 지금 무슨 얘기냐면 34 집어넣고 35 집어넣었을 때 어떻게 된다? 커진다, 작아진다, 그지? 커진다, 요걸 확인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마찬가지로 축 오른쪽으로 17이 온다. 17을 갖다 집어넣었을 때 값이 온다라고 하더라도 같은 현상을 확인할 수 있어. 33은 살짝 벗어나겠지, 그지? 하지만 33 집어넣었을 때보다 작다라는 것은 그 사실은 유지가 된다는 얘기야. 조금 어려운 얘기로 마무리되나요? 그죠? 어찌됐든 간에 일반항, 그죠?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1차 함수꼴로 바라보는, 그 다음에 등차 수열의 그것의 합은 2차 함수꼴, 어디를 지나는? 0,0을 지나는 그런 2차 함수꼴로 해석했을 때 훨씬 자연스러운 해석이 나오는 문제들이 꽤나 많이 있다라는 얘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다시 한번 복습해 주시고 자꾸 연습할 때 써먹어야 시험 때도 적용시킬 수 있을 겁니다. 네, 여러분들의 고득점을 항상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